동업 관계가 파탄난 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발품 팔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이 노동순 씨의 지분이 0%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동업 시작 전에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지분 분배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노동순 씨가 아무리 많은 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없이 시작된 동업에서는 그만큼의 기여도가 지분으로 환산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실체가 명확한 금전투자와는 달리 노무 제공은 법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가치 환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군요. 아, 그렇군요. 그 금전적인 투자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지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처럼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을 하면 서로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합의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크네요. 동업을 시작할 때는 손익 분배 약정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으로 투자 비용, 노무 제공, 장소 제공 등에 따른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동업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까운 사이거나 의뢰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쓰자고 먼저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친분이나 관계를 우선시해서 계약서 작성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서로 어떤 식으로 일을 분담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할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정리하자고 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꼭 법률적인 문서일 필요는 없고 간단한 양식이라도 각자의 합의 사항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면 업무 내용을 정리하는 느낌이라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 레시피는 저작권 또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영상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점들은 이제 나만의 비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사실 디저트 전문점이나 식당 등에서 종종 이런 분쟁들을 겪으십니다. 네. 레시피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레시피가 표시될 수 있도록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동업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레시피나 제작 과정 등을 영업 비밀로 관리를 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계약서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연에서처럼 창작물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시피, 사진, 브랜드명 등 창작물의 소유권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동업 종료 후에도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록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SNS 홍보용으로 사용한 콘텐츠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계약서상에 남겨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예를 들면 A씨는 창작과 요리에 집중을 하고 B씨는 자금 투자와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계약서가 있는데도 이거 안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철컹철컹입니까? 네, 동업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실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를 전달을 해서 네. 상대방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상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요. 입증. 계약서 외에도 상대방의 위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이메일,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한 경우에 예를 들면 상대가 무단으로 사업 자산을 처분하려고 한다거나 정보를 유출하려고 할 때에는 법원에 임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위반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